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31회차 메이저리그 사커 K리그 1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31회차 같은 경우에는 11억 8천만 원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실 것 같습니다. 풋볼살롱은 주중에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9경기 심층 프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K리그 1 5경기 분석과 함께 최종픽까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이 두 차례나 된 만큼 풋볼살롱은 풀 베팅을 통해서 1등을 노려보려고 합니다.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단통 추천이나 투폴 추천을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폴더수나 구매 금액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분석 내용에 집중해서 단통픽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지난 수요일에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올림픽 축구 경기인 루마니아와 뉴질랜드, 스페인, 아르헨티나, 프랑스, 일본,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2차 예선 경기인 미트윌란과 셀틱의 경기를 조합을 해서 36.7배당에 나쁘지 않은 배당의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탑승을 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는데 오늘 또 하나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올림픽 축구 경기인 사우디아, 브라질, 루마니아와 뉴질랜드 경기 2경기와 미국에서 치러지고 있는 골드컵 4강 경기 2경기를 조합을 했습니다. 이 카타르와 미국 경기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 경기는 미국과 멕시코가 한 골차로 승리를 할 것 같아서 모두 핸디 무승부를 조합을 했는데 이 경기까지 맞아 떨어지면서 28.6배당의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이 적중픽 역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이 많이 탑승을 하셔서 적중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승무패 31회차를 앞두고 프로토에서도 분석 내용이 나쁘지 않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 상승세를 몰아서 승무패 31회차에서도 많은 분들께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 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멤버십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와 구매 픽을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프로토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세이브 하실 수 있고 최종픽 이미지까지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31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스포켄자와 FC 댈러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2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1부 먼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켄자가 리그 5경기 4승 1무 상승세를 제대로 탔습니다. 시애틀 원정에서도 3대1 완승을 거두면서 선두 추격에 나섰는데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도 홈에서 5승 3무 0패로 패배가 없는 것이 스포켄자입니다. 다만 걸리는 것은 댈러스와의 상대전적 면에서 1승 1무 4패로 열세이고 최근 5경기에서 댈러스만 만나면 1무 4패로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줬던 것이 스포켄자입니다. 공격수 풀리도 선수와 미드필더 부시오 선수가 나란히 멕시코 대표팀과 미국 대표팀으로 차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스포켄자입니다. 핵심 공격 자원인 살로이 선수가 최근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측면 자원 러셀 선수와 중앙 미드필더 킨다 선수 역시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LA 갤럭시와의 홈 경기에서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댈러스가 홈에서는 3승 5무 0패로 패배가 없는데 원정만 가면은 0승 0무 7패 상당히 원정 고자 경기력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켄자 원정에서 제 아무리 상대 전적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승리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댈러스는 18살 공격수 페피 선수가
선수가 갤럭시전에서 해트트릭 맹활약을 했습니다.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아코스타 선수가 온두라스 대표팀에서 차출이 되었다가 복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원 쪽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드필더 리카우르테라는 선수는 경고 누적 징계로 인해서 나설 수가 없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홈 깡패 대 원정 고자의 대결이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스포켄자가 댈러스를 상대로 최근 5경기 연속 1무 4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댈러스와의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열세인 점이 첫 번째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스포켄자가 무게중심이 상당히 높고 전방 압박을 가하는 팀인데 홈에서는 특히 더 적극적으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댈러스가 효율적인 역습과 스루 패스가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수비 뒷공간이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직전 갤럭시전에서도 댈러스가 효율적인 역습과 스루 패스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번 스포켄자전에서도 그러한 전략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댈러스가 18살 나이에 이 최연소 해트트릭을 기록한 페피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시즌 페피 선수가 8골 중에 홈 경기에서 7골을 넣고 원정 경기에서는 1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페피 선수가 원정 경기에서 골 결정력을 발휘해주지 못한다면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집니다. 스포켄자 역시 폴리도, 부시오 같은 핵심 공격 자원이 빠져 있지만 살로이나 러셀 같은 핵심 자원들이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직전 시애틀 사운더스 원정 경기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댈러스가 3연패 수렁에서 벗어났지만 올 시즌 2연승이 없다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원정 7전 전패, 원정 고자 면모가 나와준다면 최대치 이변으로는 무승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8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오스틴과 콜로라도 래피즈의 경기입니다. 저는 홈팀 오스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틴 같은 경우가 최근에 2연패 하락세에 빠졌는데 그래도 직전 시애틀 사운더스와의 홈 경기에서는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0대1로 패배를 당하긴 했는데 내용 자체가 나쁘지가 않았고, 이 콜로레피아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4월 원정 경기를 떠나서 3대1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콜로레피가 홈에서는 5승 2무 1패로 다부진 팀인데 그러한 팀을 상대로 이 역전승을 거뒀다는 것은 확실히 콜로레피를 상대로는 자신감을 가질 만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핵심 공격 자원인 세실리오 도밍게즈와 미드필더 파쿤데즈 같은 선수들이 최근에 컨디션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오스틴이 또다시 빈공을 보여준다면 홈에서 무승부가 최대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콜로레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성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원정에서 2승 1무 3패로 경기당 평균 득점이 0.83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원정에서 굉장히 화력적으로도 고자 경기력이 나온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에서는 16골이나 넣었지만 원정에서는 5골밖에 넣지 못하는 빈공을 보여주는 것이 콜로라도이기 때문에 이 오스틴에게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콜로레피가 최근에 중앙 미드필더 아코스타 선수와 풀백 샘 바인스, 백업 공격 자원인 조나탄 루이스까지 모두 미국 대표팀으로 차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또한 오늘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 수비수 윌슨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발생한 것이 콜로레피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홈팀 오스틴이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콜로라도가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핵심 자원들이 아직 미국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 누수까지 있습니다. 콜로레피의 강점이 세트피스인데 오스틴이 파울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최하위권을 달릴 정도로 파울을 많이 하지 않는 팀이고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기회 자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홈 깡패 콜로레피를 상대로 직전 경기에서 3대1 역전승을 거뒀던 오스틴이기 때문에 자신감은 한껏 충만할 것 같습니다.
세트피스 수비 자체가 오스틴이 좋기 때문에 원정에서 콜로레피가 고자 공격력을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세트피스마저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오스틴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올 시즌 콜로레피가 2연패가 없었다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최대치로는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주축 자원들의 컨디션과 홈과 원정에서의 저조한 득점력을 고려를 하면 저득점 무승부가 그려지는 매치이지만 저는 과감하게 홈팀 오스틴 쪽의 승리를 노려보려고 합니다. 오스틴이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홈구장이 신축이 덜 돼서 원정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홈구장 완공이 되면서 홈팬들이 입장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팬들이 찾아와서 열렬한 응원을 보여줍니다. 직전 경기 시애틀 사운더스라는 강팀을 상대로도 이 화끈한 경기를 하면서 1대1 동점까지 만들었다가 VAR 오프사이드로 인해서 득점이 취소가 됐던 오스틴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등에 업는다면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콜로라도를 상대로 지난 경기에 이어서 2연승을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과감하게 오스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미네소타 유나이티드가 맞붙습니다. 저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픽으로는 밴쿠버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쿠버가 최근에 2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1승 3무 1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LAFC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홈에서는 3승 1무 3패로 원정에서의 0승 4무 4패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징적인 것은 밴쿠버가 올 시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홈구장을 레알 솔트레이크 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은 그렇게까지 많이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미네소타와의 상대 전적은 2승 1무 3패로 조금은 열세이지만 홈에서는 2승 1패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측면 자원인 카이세도 선수와 공격수 다오메 선수가 최근에 3경기에서 2골이나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주전 골키퍼 크레포 선수와 공격수 카발리니 선수가 캐나다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알렉상드르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중원 쪽에도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밴쿠버입니다.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도 LAFC 원정에서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2승 2무 1패로 패배가 1패밖에 없는 미네소타인데 원정에서는 조금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원정에서 1승 3무 3패로 확실히 홈에서의 5승 1무 2패보다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미네소타인데 미네소타 역시 핵심 측면 자원인 프라가파네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 왼쪽 풀백인 가스퍼 선수가 직전 경기 부상으로 빠졌고 중앙 수비수 박스월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미네소타가 LAFC 원정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넣으면서 최근 3경기 2승 1무 상승세를 탔습니다. 미네소타가 핵심 자원인 프라가파나의 부상 이탈에도 불구하고 공격 원투펀치인 레이노스와 로빈 로드가 제 몫을 해주면서 승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밴쿠버가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데 미네소타가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세트피스 키커로 활약을 하고 있는 레이노스 선수가 최근 컨디션이 살아났기 때문에 날카로운 왼발 프리킥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밴쿠버가 올 시즌 3연속 무승부가 없었는데 양팀 맞대결에서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렸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밴쿠버가 홈에서 적극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선제 실점을 당한다면 수비 뒷공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미네소타가 효율적인 뒷공간 스루패스를 활용을 해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물론 밴쿠버 역시 최근에 다오메, 카이세도 같은 주축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홈에서 수비력까지 살아나는 밴쿠버가 충분히 미네소타와의 홈에서의 상대 전적 우위를
고려를 해본다면 무승부보다는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0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고, 단통을 찍으라면 그래도 세트피스 강점이 있는 미네소타가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밴쿠버를 효율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1번 경기는 광주와 성남의 대결인데 광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가 직전 강원과의 홈 경기에서 3대1 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확실히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광주는 홈에서 3승 2무 5패로 원정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성남과의 상대 전적은 3승 4무 3패로 팽팽한데 지난 4월 성남 원정에서는 뮬리치에게만 2골이나 내주면서 0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광주가 고무적인 것이 이순민과 이민기 선수가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했고, 이 엄원상이 없는 가운데 엄브라더스 엄지성 선수가 모처럼 헤딩으로 골맛을 봤습니다. 성남 황소 이찬동 선수가 중원에서 부상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스쿼드 뎁스가 한층 더 깊이가 생겼습니다. 최전방에서 최근에 192cm의 허율이라는 젊은 공격수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영입생 공격수인 조나탄이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허율 선수가 또다시 맹활약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여파로 인해서 선수단의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6월 26일 이후에 한 달 만에 실전을 치르는 상황 속에서 많은 선수들이 코로나19 양성을 보였었기 때문에 컨디션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리그 3무 6패 하락세에 빠졌었던 성남이고, 그렇기 때문에 뮬리치 선수에게 또다시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는 성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베테랑 수비수 권경원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약점이었던 수비 쪽의 제공권 강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굉장히 5대5로 보여지지만 코로나19 집단 감염 여파에 따른 컨디션 저하가 성남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광주는 펠리페가 이적을 하고 엄원상이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이 된 악재 속에서도 선수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원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공격 쪽에 광주가 헤이스 선수가 플레이메이킹뿐만 아니라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수비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헤이스를 축으로 엄지성 같은 선수들이 빠른 공격을 전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최전방에는 장신 공격수 허율 선수가 기대 이상의 포스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허율 선수까지 활약을 해준다면 2연승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가 여기에 중원 쪽에 이찬동, 여봉훈 같은 베테랑 미드필더들이 부상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캡틴 김원식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광주 수비수 알렉스가 성남 공격수 뮬리치에 고전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뮬리치를 상대로 역습 기회를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수비수 권경원의 합류로 인해서 수비 쪽 제공권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권경원이 선발로 나서지 못한다면 제공권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광주의 허율을 상대로 높이에서 애를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이 한 달간 실전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컨디션 저하까지 겹친다면 광주의 상승세를 막아내기엔 굉장히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전 경기 3백을 사용을 하는 강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광주이기 때문에 성남의 3백도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1번 경기는 과감하게 광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대구와 포항의 경기인데 대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독식픽 추천은 과감하게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가 K리그에서 8승 2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직전 서울과의 홈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지만 대구가 지금 핵심 수비 자원인 정태욱, 김재우, 정승원 선수가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극강의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포항을 상대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포항과의 상대 전적이 3승 4무 3패로 굉장히 팽팽해
팽팽했던 모습이 있고 지난 4월 포항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에 그친 바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선수단이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훈련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상태가 올라왔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기간에 왼쪽 윙백 안용우 선수와 전역한 중앙수비수 박병현 등이 경험치를 많이 먹고 왔기 때문에 이 수비 자원인 정태욱, 김재우, 정승원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르지뉴를 보내고 새롭게 영입한 브루노 라마스라는 선수는 아직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핵심 자원 송민규의 이적 공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강상우 선수를 공격 2선으로 올려서 공격적으로 맞대응을 해봤지만 서울의 밀집 수비를 뚫기에는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크베시치, 팔라시오스, 용병 자원들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빈공을 보여줄 수 있는 포항이고,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대구와의 상대전 정면에서 밀리지가 않고 원정에서도 4승 2무 3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항이 정신력을 발휘를 해준다면 무승부까지는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포항이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송민규가 퇴장 징계로 나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송민규가 없을 때의 상황을 예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대구와 맞대결을 했을 때 송민규가 직전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송민규 없이 대구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둔 바 있었던 포항이기 때문에 이 송민규가 없는 상황을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팔라시오스, 크베시치가 모두 경기를 뛰었는데 이번에는 포항의 두 용병 자원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출전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1차전 맞대결 당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격의 핵 에드가가 부상 회복 여파로 100% 몸 상태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에드가 선수가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드가를 앞세운 포스트 플레이가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대구 역시 리스크가 있는 것이 정태욱, 김재우, 정승원 같은 핵심 수비 자원들이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불가피합니다.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다 보니까 공격 본능을 발휘할 수 있는 김진혁 선수를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 역시 화력 저하가 예상이 됩니다. 세징야, 에드가라는 확실한 공격 자원을 앞세운 대구의 골 결정력이 포항보다 우세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구가 홈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투폴이나 단통으로 이 대구가 선수단 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훈련 시간이 짧았다는 점과 핵심 수비 자원의 이탈, 그리고 상대전적 면에서 팽팽했던 포항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원정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포항을 상대로 최대치로 무승부로 덜미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2번 경기는 대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거나 과감한 픽을 노리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강원과 수원 삼성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이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극적인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0대2로 끌려가다가 후반 막판에 임채민과 김영빈 수비수 2명이 모두 뚝배기로 골을 넣어주면서 천금 같은 무승부를 일궈냈습니다. 강원은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는 2승 6무 2패로 원정에서의 2승 3무 6패보다는 확실히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전적 면에서 수원만 만나면 1승 3무 6패로 최근 열세였던 강원이지만 지난 3월 수원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강원이 지금 우려스러운 것이 중원 쪽의 전력 누수가 심한데 미드필더 김동현 선수가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고
핵심 미드필더인 한국영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핵심 중앙 미드필더 2명 없이 수원 삼성을 상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영입한 용병 자원인 마티아와 츠베타노프는 아직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핵심 자원인 임채민과 고무열이 부상해서 복귀를 했고 조재환, 김대원이 꾸준하게 출전 시간을 가져가면서 공격 쪽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정엽 선수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무게감을 더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요일에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경기를 치른 수원보다는 체력적으로 조금은 열세일 수 있는 것이 강원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 5경기 2승 1무 2패 2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직전 인천과의 홈 경기에서도 역전패를 당했는데 그래도 원정 경기에서 5승 3무 2패로 굉장히 다부진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공격 자원인 김건희 선수가 부상에서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답답한 흐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핵심 수비 자원인 헨리 선수가 캐나다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이 최근에 수비 쪽에서 제공권에 약점을 보인 만큼 이번에도 헨리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윙백 김태현과 이기재 선수가 이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컨디션만큼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고 대체 자원이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승범 선수가 상무로 입대를 하면서 수원 역시 김민우, 한석종, 최성근 같은 베테랑 중원 자원들의 과부하가 우려가 됩니다. 이 수원이 3백을 쓰는 팀들을 상대로는 제주, 성남전 2차례 승리를 제외하면 승리가 없었습니다. 2승 3무 3패라는 3백을 쓰는 팀을 상대로는 굉장히 고전을 했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강원을 상대로도 3백을 뚫어낼 수 있을지 의문인 매치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 100%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핵심 미드필더 한국영이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여기에 김동현까지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쪽에 이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나마 이정엽이 합류한 공격 자원들은 퀄리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고무열, 김대원, 조재원의 화력 지원을 앞세워서 이정엽까지 해준다면 공격 자원의 퀄리티는 오히려 강원 쪽이 좀 더 나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수비수 헨리의 골드컵 차출로 인해서 3백 제공권에 약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한석적을 필두로 한 중원 라인이 한국영, 김동현이 빠지는 강원의 미드필더보다는 우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원은 중원에서의 우위를 살려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공격진 퀄리티를 앞세워야 하는 과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제리치가 오랜만에 골맛을 본 것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김건희 선수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수원 특유의 빠른 역습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수원이 올 시즌 상대팀이 3백을 사용을 할 때 이 고전을 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강원의 3백 역시 올 시즌 만만치 않은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강원 원정에서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벤투호 예비 명단에 지금 수원의 정상빈, 강현묵, 김건희 같은 선수들이 포함이 됐고 백신 접종을 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 역시 수원의 공격진이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두 팀 모두 100% 전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31회차 현미경 분석 마지막 경기는 필라델피아와 시카고가 맞붙습니다. 저는 필라유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유니가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4승 1무 2패로 원정에서의 2승 5무 2패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성적을 보여줍니다. 필라유니 같은 경우에는 전력 강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 골키퍼 블레이크 선수와 공격수 버크 선수가 자메이카 대표팀에 차출이 됐었는데
이 골드컵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소속팀으로 복귀가 된 상황입니다. 필라유니의 특징이 제공권이 굉장히 강한 팀인데 MLS에서 뉴욕 레드 다음으로 제공권이 강한 팀입니다. 세트피스 공격 역시 지금 득점 2위를 달릴 정도로 압도적인 제공권과 세트피스 공격이 강점인 것이 필라델피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전방에 키가 192cm가 되는 푸시빌코 선수가 최근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는 3승 3무 4패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원정만 가면은 0승 0무 5패 원정 고자 경기력이 나옵니다. 특히 실점도 많아지고 득점력 역시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드는 시카고이기 때문에 홈에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승점을 따내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경기로 생각이 됩니다. 직전 경기 심지어 홈 경기에서 토론토에게 패배를 당한 시카고이기 때문에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라델피아와의 상대 전적 면에서도 최근에 이 열세를 보이고 있는 시카고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를 넘어서기에는 굉장히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전방 장신 공격수 베리치 선수가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나마 플레이메이커 알바로 메드란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시즌 마수거리 골을 넣은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세트피스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과 제공권이 뛰어난데 필라델피아가 그래도 좀 더 강해 보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세트피스 득점 공동 2위에다가 제공권이 2위이고 시카고 역시 제공권이 3위이지만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점이 9골로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시카고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득점 2위를 달리는 필라유니의 이 퀄리티 있는 세트피스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굉장히 버겁지 않나 싶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도 필라유니가 홈에서 최근 맞대결 3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필라유니가 핵심 자원들의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전방 푸시빌코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필라델피아가 시카고를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턴적으로도 지금 필라유니가 2연속 무승부가 없다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둔 필라유니가 원정고자 시카고를 상대로 무승부나 패배를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4번 경기는 필라델피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1억 8천만 원이 이월된 승무패 31회차 현미경 분석 2부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투폴 추천이나 이 단통 픽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나만의 픽을 만드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